네, 6월 15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새벽에 FOMC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네.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렇죠.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오전장부터 지금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지금 막 울렁울렁 하는 네. 것 같은 그런 이제 시장의 느낌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어쨌든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어떤 폭풍이 시장에 이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은 참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다. 저도 사실 한 20년 넘게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매파적인 금리 동결 이런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금리는 동결시켰는데 매파적이다. 이게 참 이제 좀 모순되는 이제 표현이긴 한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오늘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켜놓고 뜬금없이 또 점도표는 목표금리 이제 상단이 상향 조정이 좀 네. 됐거든요. 네. 당초에는 5.1%.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연방 기준금리가 5.0에서 5.25니까 딱 지금 목표금리 상단 5.1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태라서 아,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은 기준금리 이제 다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동결하고 나면은 하반기 때 이제 쭉 동결하고 내년쯤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예상이었는데 오늘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은 목표금리 상단이 5.6%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0.25%포인트씩 두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요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뭔가 이게 느낌이 동결 같지 않은 동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저는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지금 0.5% 이상 반등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이런 측면들을 보면 아, 시장이 일단 이번 달에 이제 예상대로 동결된 거는 다행이지만 하반기 때 또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 과연 7월 달에 바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 뭐 4분기가 돼서도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아직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것 같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려고 매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생긴 이유가 아, 긴축적인 스탠드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장에서 7월 달에 그럼 금리 올릴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7월 달에는 막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7월 달에도 동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봐서 어차피 이제 하반기 때 이미 3번, 4번 내에 FOMC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2번 정도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제 염두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기관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면서 6월 말까지는 이제 별다른 재료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제부터는 또 순풍이 돋단 듯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시장을 세게 흔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트라이앵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계속 강조들을 해드리고 있고 6월 말쯤에는 또 제약바이오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트라이앵글 전략대로 포트를 잘 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의 뭐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빠르게 그 방향성을 좀 결정해야 네.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오후장 레시피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오후장 레시피는 또 한마디로 오늘은 뭐 누구나 다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오후장 레시피는 AI 반도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잖아요. 맞아, 다 신고가 경신하고 한미 있어요. 반도체, 뭐 이수 페타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맞아요. 단타를 치더라도 이렇게 가는 종목 쪽에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가는 종목들이 지금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부담스러워서 공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사실 뭐 방송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고점을 뚫고 가지 않은 종목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AI 반도체 종목들도 소개를 좀 해드릴 거니까 후속주들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SK 하이닉스, HBM
HBM3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하반기 때 HBM4를 또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좀 현재 진행형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수혜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 오늘은 두 종목 다 그냥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잠시 후에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그런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안에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오늘 영미 매니저님이 준비한 AI 반도체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아까 전에 네. 그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원래 이렇게 금리가 동결되면 환율이 조금 떨어질 법도 한데 왜 그렇죠.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금리를 동결시켰으면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무려 지금 1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10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지금 동결을 시켰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미리 좀 하락을 하긴 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는 기준금리가 이제 안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두 번 정도 더 올려야 되네. 그러면 또 막 CPI 지표 확인해야 되고 고용 지표 확인해야 되고 이런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기축 통화를 쓰는 나라가 아니고 신흥국 통화를 이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에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연출이 좀 되면서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국내 증시도 초반에 이제 강한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틀 전에 13일에 편입했던 네. TLB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또 PCB 관련 종목들이 지금 또 오전장부터 그렇죠. 움직였거든요. 네.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한 10%대 수익권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 당연히 홀딩해야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기판, PCB. 기판 만드는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지금 맞아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심텍이라는 종목이 진짜 오랜만에 막 10%가 넘게 급등을 했고 사실 제가 TLB를 소개해드릴 때 이틀 전에 원래는 해성DS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해성DS가 맞아요. 하이닉스보다 못 못 간다고. 올라가지고 오늘은 그냥 TLB 하겠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해성DS가 확실히 SK 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6%나 강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TLB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은 TLB예요. PCB 기판 만드는 종목 중에 메모리 업황 이제 턴어라운드에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AI 반도체 제가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뭐 HBM3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하이엔드 이제 반도체 기판, FPGA 기판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메모리 업황이 이제 회복됐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TLB뿐만 아니라 해성DS,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판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TLB는 계속해서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5월 30일에 편입했던 저스템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같이 이런 지지부진한 장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2만 원대를 뚫고 2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는 이 걸까요?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또 AI 반도체 제가 네, 수혜주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습도 조절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AI 반도체 생산과 또 직접적인 또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스템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고가권 2만 원짜리에서 거의 한 3번, 4번 연속으로 2만 1,600원, 2만 1,000원 이렇게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매물 소화를 이제 거치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최고가에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내려고 하는데도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죽어 있죠. 이건 네. 무슨 의미냐면 네. 직전 고점에 이제 매물들이 거의 다 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멘텀이 하나만 딱 지금 부각이 좀 되면 세게 급등이 나올 올라가네. 때는 아주 세게 급등을 한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스템도 사실은 제가 저기 이제 18,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고점 대비하면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만 2만 원 정도 아래로 만약에 매수 기회를 주면 저스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라는 거. 가는 종목이 잘 간다라는 거 제가 매일같이 방송할 때마다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올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인데 하더라도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이슈가 좀 긍정적인 종목들은 가는 종목들이 훨씬 좀 더 갈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스템은 지금 직전 고점의 매물을 다 소화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슈가 부각받는다면 더 크게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스템까지 이렇게 리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가지 다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제가 다 AI 반도체로 좀 갖다 붙여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58,900원 현재가로 네. TMC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열어보시면 아니 무슨 이렇게 오른 종목을 지금 소개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상장할 때 뭐 26,000원, 3만 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 거의 6만 원 근처가 다 왔으니까 100% 가까이 올라간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지금 2만 원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저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150%, 200% 올라간 종목들도 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 올라온 것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거고 특히나 TMC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워낙 지금 좀 뚜렷하게 우상향 추세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이제 다 해소가 좀 됐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AI 반도체와 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지금 정도 위치도 저는 뭐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TMC는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특수가스 만드는 이제 소재 기업들 몇몇 있는데 TMC도 이제 그런 종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논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가스, 그 다음에 엑시머레이즈 N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엑시머레이즈, 그 다음에 디보란 B2H6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특수가스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5월 달부터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이런 특수가스 이제 대량 공급을 이제 시작하면서 실적이 아주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초에 상장을 하고 나서도 삼성전자의 주요 특수가스 고객사다라는 거 이제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할 만한 점은 TMC는 주로 이런 특수가스들을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이제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거꾸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외형을 확대한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요즘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이제 좀 옮겨가는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 때문에 HBM3가 워낙 시장에서 진짜 핫 오브 핫 뜨거운 관심을 좀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특수가스를 만드는 기업들도 비메모리 시장에서 메모리 시장에까지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M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은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늘리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디보란 같은 경우에는 D램과 이제 반도체 로직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 세계에서 딱 3군데만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TMC고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요도가 좀 높겠죠. 높은 진입 장벽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HBM3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12만 원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하반기 때는 HBM3가 아니라 HBM4를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TMC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66,000원으로 수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도 조금 올려가지고 52,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샷 스페셜 첫 번째 종목은 TMC입니다. 오후장 눈여겨보시고요. 목표가 66,000원까지 터치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은요. 30,050원 현재가로 HPSP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정말 좀 많이 울겨먹은 종목이긴 한데요. 한미반도체의 또 관계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린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AI 반도체잖아요. 결국은 이 수소 어닐링 장비도 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정말 좀 중요한 장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어닐링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닐링 공정은 이온을 주입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웨이퍼가 이제 파괴되어 있는 웨이퍼의 이제 격자 구조를 재결합시키는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반도체가 이제 이 증착 공정 같은 걸 할 때 거의 뭐 800도, 1000도 갖고는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열을 쏘기 때문에 웨이퍼의 이제 격자문에 좀 훼손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단점을 이제 보완한 게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고압 수소 어닐링은 한 400도 정도의 이제 온도로 수소 어닐링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온을 주입했을 때 거기에 이제 뒤틀어지거나 격자가
자동차가 이제 이탈되는 현상들을 다시 이제 재결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수소 어닐링 장비가 정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HPSP가 세계 최초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이걸 상용화까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장비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2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무려 20%가 넘는 이제 평균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압 수소 어닐링이 기존의 어닐링 공정보다는 확실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지금 장비 시장에 좀 침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좀 좋아질 테니까 주가는 미리부터 이렇게 신고가 랠리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말을 이제 기준으로 신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면 연간 한 4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던 걸 2배 늘려가지고 80대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주목을 한번 해볼 만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3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한 HPSP 오장 눈여겨보시고요. 이 종목도 목표가 3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언제이실까요? 네,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테니까 오늘 FMC 리뷰해드리고 AI 반도체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릴 테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무료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쵸.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